네, 이번에는 목표 설정하기와 장애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는 크게 잡아라고 말합니다. 문샷 띵킹. 또 10배로 잡으면 2배는 달성할 수 있는데 2배로 목표를 잡으면 5%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잉 목표도 과연 좋은 것일까요? 잘 알 수 있는 것은 큰 목표일수록 장애물 또는 제약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목표는 우리에게 좋은 점이 되겠죠. 또 많은 목표를 미리 적어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성 기간이 다르고 또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은 목표를 갖는 것은 오랜 동안 생각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절히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 없이 현재에 충실하자. 목표에 집착하면 속박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취가 행복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고 삶은 과정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현재 또는 미래의 행동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켜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듯이 만약 목적지 없는 내비게이터는 큰 의미가 없겠죠. 또 나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대한 상상과 치밀한 구상으로 목표를 수립해 놓으면은 남만 따라가는 그러한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 설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목표 설정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 경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목표 달성에 관련된 용어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목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과입니다.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 동기를 말하는데 마라톤을 예를 들자면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목표는 구체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는 것. 이것은 마라톤을 즐기는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는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한다. 이것은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것은 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가급적이면 거기에 어떤 성과 측정치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나는 금년 10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4시간 이내에 완주한다 하면은 하나의 목표 설정에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잠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 또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또 행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 blessing은 blooding과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얻으려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을 수는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나의 장점에 긍지를 가지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부족함도 보고 또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도 않으면서 복을 얻기 위해 도전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오는 길을 땀으로 먼저 마중 나간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기 축복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량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를 축복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보면서 아무개 네가 받을 복을 찾아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을 해보는 것도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 앞에 야심찬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달성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제공하는 매우 긍정적인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도전적인 자세는 근본적인 장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노력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 달성 확률이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야심찬 목표라고 말하고 이 야심찬 목표에 도전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보려는 것이 오늘 이 목표 설정과 장애 찾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심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것은 성취하려는 최종의 결과입니다. 최종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된 어휘에 의미의 혼선이 없어야겠습니다. 만약 조직의 목표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시켜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개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그중 가장 절실한 것 하나를 선택하여서 이 하나를 대상으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책을 출판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가 몇 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1000부에서 3000부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이 판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10,000부 정도가 판매되기를 희망하는데 그러려면 책의 내용과 구성이 독자의 호응을 얻도록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층을 넓히고 독자들이 얻어갈 내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읽어가는 재미가 있도록 집필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심찬 목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야심찬 목표는 어떻게 적힐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적혀 있는 글씨처럼 독자 호응이 좋은 어떠한 책을 금년에 출간하여 2년간 10,000부가 판매된다. 이렇게 적어두면은 야심찬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예인데 지난달 판매 실적이 회사에 제시했던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도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역량을 더 키워서 내 힘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업 환경이 그렇지도 못합니다. 출근할 때 머리가 무겁고 고객한테 가는 길도 즐겁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업사원이 야심찬 목표를 세운다면
어떻게 생각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하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판매 능력 평판이 유지되도록 이번 달에 가격 할인 없이 판매 실적, 수량 금액을 50% 증가시킨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적을 때에는 여기에 이러한 항목들을 생각하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과 측정치 또는 시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야심찬 목표가 세워졌다면은 그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를 먼저 찾아봅니다. 장애라는 것은 지식의 부족, 적절한 자원의 부족,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제, 사람들의 저항 등등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물리적인 것도 있겠고 또는 비물리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 이 위를 건너뛰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장애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장애를 극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앞길을 막고 있는 강이 하나의 장애물인데 이 강을 없애면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다든가 또는 밧줄을 이용한다든가 헤엄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 목표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으면은 이 장애를 찾을 수 있고 또 이 장애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목표 달성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이 장애를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지식의 부족, 적절한 자원의 부족, 활동을 제한하는 법규, 사람들의 저항 이러한 비물리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이것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상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또는 우리가 모르는 것 이러한 것들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장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목표의 달성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장애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보면서 또 희망의 목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뚜렷할수록 큰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표와 장애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내용을 서로 표현만 다르게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표 없이 장애 없고 장애 없이 목표 없다. 그래서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목표 중독증과 과잉 신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목표 중독증 또는 과잉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감추지 말고 이를 극복할 성품이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중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중간 목표들을 설정하면은 최종 목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감추지 않고 중간 목표를 세워서 자신의 능력의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애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먼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또는 쉬호흡을 하면서 또는 문장을 작성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 장애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가급적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도전 의지를 생각해 보면은 장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장애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읽고 말하기 패턴을 사용하면 장애를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무엇이 없으면 또는 무엇이 아니면 혹은 무엇 때문에 나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여기에 무엇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장애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읽고 말하기의 패턴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표현할 때 우리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장애는 현재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존재 가능성이 큰 것이며 장애로서 특성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것이 장애물임을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장애를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불완전합니다. 자금이 많은 것이 장애가 되는지 적은 것이 장애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할당된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완전한 문장으로 적어두는 것이 장애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또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말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다지 표현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장애로 표현하려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컴퓨터가 충분하지 못하다. 필요하다는 말 대신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